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단순한 예측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제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기업들에 대해 내놓았던 분석들은 지금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삼성전자의 미래를 아주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결국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대충 듣고 나중에 후회할 사람들이고, 다른 한 부류는 99.9의 사람들보다 먼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인생에서 기회를 잡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은 이제 단순히 제품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2030년 삼성의 최종 목표는 모든 산업에 보이지 않는 중추, 즉 산업 운영체제, 인더스트리얼 OS가 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TV, 메모리를 몇 대 더 파느냐는 이제 삼성의 본질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삼성은 제조를 넘어 표준과 플랫폼을 주려는 거대한 변모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삼성은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워 소비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삼성은 눈에 보이는 브랜드를 줄이고 뒤에서 산업 전체를 움직이는 인프라가 되는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 핵심 경로가 바로 모빌리티입니다. 삼성이 10년 전 하만을 인수한 이유를 단순히 음향회사 쇼핑으로 보셨나요? 아닙니다. 하만은 자동차 내부 데이터와 사용자 경험, UX, 센서 허브를 장악하기 위한 시작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인수한 ADAS, SoC, 그리고 삼성의 파운드리 기술이 결합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삼성은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이터 센터로 정의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판매량보다 중요한 것은 차량 한 대당 발생하는 반도체 데이터와 AI 연산량을 삼성이 얼마나 추출해내느냐입니다. 이것이 삼성의 산업 침투 계획의 핵심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삼성 파운드리가 TSMC에 밀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승부하는 핵심은 초미세 공정 1등이 아닙니다. 삼성의 목적은 산업별 필수 공급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테슬라는 삼성에게 단순한 고객이 아닙니다. 하나의 증명서입니다. 테슬라가 삼성의 칩을 쓴다는 것은 곧 글로벌 표준이 된다는 시나리오를 의미합니다. 테슬라를 통해 자율주행 파운드리 시장에서 엔비디아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것이죠. AI 파운드리의 본질은 수율이 아니라 지배력입니다. 삼성이 무사한 이유는 국가 단위에서 삼성만큼 신뢰받는 민간 제조사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 중동, 유럽 어디에서도 삼성은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가장 좋은 파트너입니다. 반도체, 전장, AI, 배터리를 동시에 설계하고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겉으로 보는 삼성은 다소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는 산업 표준으로의 침투가 완료되는 과정입니다. 2030년 이후 삼성이 없으면 글로벌 산업 자체가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완성될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삼성의 주가 전략입니다. 삼성은 주가가 폭발적으로 급등하는 것을 무조건 반기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가가 급등하면 초과이익 환시나 갑질 프레임 같은 정치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단기적인 주가 게임을 하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와 전장 사업은 3년에서 7년을 내다보는 장기전입니다. 삼성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국가 인프라 기업으로서 안정적인 우상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란한 주가보다 중요한 것은 대체 불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삼성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공생관계입니다. 한국은 수출, 고용, 세수를 위해 삼성이 필요하고 삼성은 정치적 정당성과 인재풀을 위해 한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30년 이후에는 삼성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듯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정부가 정책을 설계할 때 삼성의 설비와 표준을 전제로 해야만 하는 상황, 즉 삼성이 국가 정책의 베이스라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금융위기나 고용 쇼크 상황에서 삼성은 정부 리스크를 해결해주는 안정자가 됩니다. 안정자의 협상력은 압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삼성이 곧 한국으로 인식되는 순간 삼성은 단순 제조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인프라 운영자가 됩니다. 삼성이 시장에서 승리하는 과정을 5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단계, 2026년 조용한 표준을 깔기 시작합니다.
파운드리는 1등 집착을 버리고 산업별 최적 공정을 확산합니다. 2단계, 2027년 자율주행 SOC에서 삼성의 솔루션이 안전한 기본값으로 자리 잡습니다. 3단계, 2028년 반도체, 전장, AI 인프라가 묶인 세트 계약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대체 비용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4단계, 2029에서 2030년 삼성의 투자 계획이 국가 거시 경제의 핵심 변수가 되며 인프라 기업으로서 재평가받습니다. 5단계, 2031에서 2032년 매출 구조가 제품 판매에서 접속료 라이선스 중심으로 바뀝니다. 한 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왜 삼성은 소비자 OS를 하지 않았나?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왜 삼성은 자체 OS를 만들지 못했나? 사실 삼성은 안 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 전환을 한 것입니다. 소비자 OS 시장은 감성과 트렌드의 영역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성 내부에는 이런 소비자 감성을 읽을 인력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산업 OS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안정, 보안, 표준이 핵심입니다. 삼성은 눈에 보이는 OS를 포기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제거할 수 없는 산업 OS를 선택합니다. 자동차,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스택 깊숙이 침투하는 전략입니다. 아이폰처럼 사랑받지는 못할지언정 국가 산업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뺄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 정체성은 기술 1등이나 제품 판매자가 아닙니다. 바로 국가 산업이 의존하는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삼성의 진짜 경쟁자는 이제 애플도 TSMC도 아닙니다. 삼성의 경쟁자는 어쩌면 국가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이 만들어가고 있는 이 길은 매우 느리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가 중간에 떠나갑니다. 하지만 결국 끝에 웃는 자는 이 거대한 인프라를 이해하고 동행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삼성의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지 여러분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더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삼성의 다음 반전 시나리오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